네, 안녕하십니까.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논문을 쓸 때,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자세? 제가 건방지게 자세,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그래도 이제, 논문을 대하는 처음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너무 경직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논문을 너무 어렵다, 예, 어렵다,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논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많이 보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연구자의 의도를 파악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공통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학문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문하고 논문하고 뭐 다르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논문하고 학문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예, 다른 점이 있다. 학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가지게 됐다. 무슨 학과에 들어갔다. 이러면 보통 수업 시간에 뭐 합니까? 어떤 교재, 교과서라고 하죠. 전공 서적. 그런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됩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그거를 저는 학문을 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논문은요, 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논문은 접근 방식 그리고 그 접근 방식과 해결하는 방식, 해결 방식. 저는 요 두 개가 결합된 게 논문이 아닐까. 그리고 요것을 일정한 틀에다가 일정한 틀이죠. 정해진 일정한 일정한 틀에다가 옮기는 페이퍼 작업. 이렇게 크게 분류를 저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논문을 잘 쓴다라는 것은 요 두 가지를 잘하는 거죠. 요 두 가지를. 근데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잘 하고 그것을 잘 해결하는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논문을 잘 쓰는 거다라고 하겠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그 학문의 지식을 엄청 많이 알고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학문의 지식을 많이 알면 논문을 잘 쓸 소양은 갖추어진 거죠. 그런데 이 접근 방식과 해결 방식과 페이퍼 작업하는 요령을 모르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논문을 잘 쓸 수는 없다가 아니라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논문을 아무리 잘 쓴다 하더라도 어떤 학문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호 비례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학문, 다양한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그 접근 방식과 해결 방식과 일정한 틀에다가 페이퍼 작업하는 것을 무리 없이 보조해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해결 방식은 아무래도 이제 무슨 조사 방법론이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방법론에서 크게 분류를 하고 있고 페이퍼는 굳이 이거를 무슨 론이다, 무슨 학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요. 이건 그냥 요령인 거고, 예,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페이퍼 작업은. 근데 이제 해결 방법은 조사 방법론이라고 해가지고 좀 까다롭게 다룰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 내용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을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가 전공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지. 그럼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거 뭐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 문제를 법, 제도, 뭐 규제 뭐 이렇게 접근을 하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돈, 뭐 이익, 손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심리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심리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법, 제도, 규제 이렇게 접근할 리는 좀 만무하죠. 심리학 전공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이 문제를 뭐 우울하니까 뭐 존심이 좀 상하니까 뭐 등등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저 간호학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문제를 간호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실 거고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실 거고 교육학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시겠죠. 다만 다만 법학하고 경제학하고 살짝 결합이 될 수도 있고 경제학하고 심리학하고 살짝 결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제간 융합적인 차원에서 이런 그 융합적인 문제의 접근 방식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법학하고 경제학을 결합시켜 가지고 학제간 융합이다 이렇게 이 두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본인이 교육학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학문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전공 학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정체성이 없으면 본인이 하는 학문에서는 이제 인정을 받기가 어렵겠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법학하고 경제학하고 학제간 융합이다. 나름대로 다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교육학회에 논문을 투고해가지고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겠죠. 아마 거기 심사하시는 분들도 이건 저희 학문의 관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학문의 뭐가 아니라고요?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접근 방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연구자의 관점입니다. 자, 이 관점은 크게 보면은 자기 전공 학문의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학문의 관점. 자기 전공 학문의 관점.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의 정체성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자기가 어떤 학문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융합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학문의 정체성을 잃을 정도로 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학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그 연구자의 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관점에는 또 어떤 관점이 있냐면 그 문제를 세부적으로 이제 학문에 들어갔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대한 관점이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대한 관점, 어떤 해결 방식에 대한 관점이 그 문제를 풀어내는 이 연구자의 또 다른 시각이 됩니다. 시각. 그게 이제 또 아주 협의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문제를 풀어내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말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아카데믹한 학문적, 학술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표현입니다. 인표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표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야, 너 부모님한테 잘해라. 어른들이 하는 말이 빈말이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를 제가 클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어른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거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 새로운 게 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거의 99%는 어른들이 하는 말씀들이 다 맞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러한 표현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조상님들이 시행착오를 겪었을까. 정말 피눈물을 흘려가며 얻은 그 철학적인 결과물이 바로 그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나는 그 표현을 단순한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치부하고 말았던 거죠. 굉장히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과 해결하는 방식, 그게 바로 연구자의 학문적인 풀어내는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드렸죠. 제가 이 연구 논문을 보는 자세,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좀 건방질 수 있겠다 싶은 게 제가 무슨 뭐 위인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뭐 이러이러하노라 뭐 이런 식의 약간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 뭔가 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성각자처럼 일반 대중한테 뭐 가르치듯이 이렇게 들릴까봐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라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렇다고 제가 뭐 여기 이 자리에서 뭐 혀를 깍 깨물고 뭐 그냥 피가 철철 흘러야 여러분들이 야,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게끔 제가 만드는 것도 좀 이상한 짓이고. 자, 그래서 어떻게 강조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논문을 한번 쓰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전공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 공부하는 건 맞아. 논문을 쓴다는 거는 내가 이 학문을 막 뭐 그냥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지식을 많이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논문은 그냥 뭔가의 문제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문적인 이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나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내가 또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대한 방식을 또 나의 시각에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 이거예요. 그것들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논문을 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조금 뭐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형이상학적이네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진짜 실무적이고 진짜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아리까리한 추상적인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